그리고 이어서는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과연 이들은 또 공존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암호화폐가 결국은 전통 금융을 또 대체하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은행 시스템과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는 또 오랜 시간 동안 경제의 또 중심을 지켜왔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급부상하면서 변화에 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와 전통 금융이 또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암호화폐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지 이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 결제 서비스 업체 등이 협력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려면 은행을 또 거쳐야 하고, 이때로는 2-3 일이 또 걸릴 때가 있고요. 수수료도 상당히 부과가 됩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들도 결제 수수료를 받고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이 있어야지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금융 위기나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와 은행이 직접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이 디파이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은행 없이도 이 개인 간 이 P2P 거래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비트코인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화폐로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하루 평균 약 50억 달러에 달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까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디파이 플랫폼에서는 중개자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은행 없이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초 기준 이 디파이 시장의 총 예치 자산은 약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급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듯이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 다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 금융이 또 완전히 사라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JP모건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이 JPM 코인을 개발해서 국제 송금과 기관 간의 거래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암호화폐를 결제를 또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죠. 심지어 각국의 정부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럽 연합도 디지털 유료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와 이 디파이가 전통 금융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또 많습니다. 대체적인 문제를 좀 몇 개 꼽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죠.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한 해 동안 이 비트코인은 64,000 달러에서 이 30,000 달러까지도 폭락한 바가 있죠. 그리고 규제 문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각국 정부는 자금 세탁, 탈세, 그리고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해킹 위험성도 있는데요. 블록체인 자체는 안전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례도 많았습니다. 2022년에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그렇다면 미래 금융은 탈중앙화가 될지, 그리고 아니면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또 유지가 될지, 결합이 될지 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융합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현실적입니다. 디파이는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제공을 하지만 규제와 이러한 보안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하는데요. 반면에 전통 금융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또 갖추고 있지만 속도와 비용 면에서의 혁신이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시스템은 경쟁하면서도 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죠. 앞으로는 은행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또 디파이가 기존 금융의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금융은 완전히 또 탈중앙화가 될지 그리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함께 공존을 할지 이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